야, 너 오늘 주식앱 열어봤어?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 뉴스 보니까 코스피가 나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5천범 200선을 훌쩍 넘겼대. 장중에는 막 5.300까지 터치했다니까? 거기다 SK하이닉스 주가 봤어? 한 주에 90만 원이래. 90만 원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와, 대한민국 경제 진짜 미쳤나 보다. 나만 빼고 다들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나? 이런 생각 들지? 근데 친구야, 잠깐만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 동네 골목 한번 봐봐. 점심시간인데 텅 빈 식당, 몇 달째 안 나가는 임대 상가들. 이상하지 않아? 숫자는 역대 최고라는데 왜 우리 일상은 역대 최악인 것 같을까? 왜 전광판에 저 뜨거운 빨간불은 내 지갑으로 안 옮겨 붙는 걸까? 오늘 내가 그 잔인한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줄게. 이거 끝까지 들으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너한테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의 전조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안녕. 대한민국 경제의 속살을 아주 시원하게 까발려주는 내 경제 메이트야. 오늘은 최근 SBS 뉴스에서 나온 코스피 최고치 경신 뒤에 숨겨진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증권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리고 있다고 축배를 드는데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가 나왔거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아? 오늘 영상 하나로 반도체라는 화려한 커튼 뒤에 숨은 실물 경제의 한파를 아주 디테일하게 훑어줄게. 자, 채널 고정하고 바로 들어가 보자. 전교 1등에 올린 평균 점수에 속지 마. 자, 친구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숫자가 바로 오전 24야. 코스피 지수가 마감한 숫자지. 그리고 90만 원. 이건 하이닉스 몸값이고, 근데 너 이 숫자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미안한데 이건 거대한 착시야. 아주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사과 같은 거지.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줄게. 자, 네가 있는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근데 그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반도체라는 애가 이번 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거야. 근데 나머지 수만 명은 작년보다 성적이 뚝 떨어져서 다들 울상이야.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이 반평균을 내보니까 이 만점 받은 애 한 명 덕분에 반평균 점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선생님은 기분 좋아서 우리 반이 전국 1등이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 하지만 그 반의 실상은 어때? 한 명만 웃고 나머지 29명은 재시험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현주소야.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기업들이 돈 벌어서 주가 오르면 결국 고용도 늘리고 월급도 올려주겠지? 라는 거야. 이걸 낙수효과라고 하잖아. 근데 친구야, 2026년 지금 이 공식은 완전히 박살났어.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건 팩트야. AI 열풍 때문에 없어서 못 팔지. 근데 문제는 이 수익이 고용량으로 안 이어져. 공장은 점점 자동화되고 비싼 장비는 다 외국에서 사오거든. 돈은 버는데 사람을 더 뽑을 필요가 예전만큼 없는 거야. 즉,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보는 구조라는 거지. 내가 며칠 전에 여의도에서 투자자 한 명을 만났거든?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률 300% 찍었다고 싱글벙글 하더라고. 세상에 이런 호황이 없다면서 말이야. 근데 같은 날 오후에 이천 하이닉스 공장 근처 식당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울기 직전이야. 아니, 주가가 90만 원이라는데 왜 우리 가게는 파리만 날려요? 하이닉스 직원들이요? 예전엔 회식도 자주 하더니 요즘은 다들 구내식당에서만 먹고 돈 벌어서 다 주식만 사나 봐요. 우리 같은 상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게 현실이야. 주식 계좌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 돈이 시장으로 안 흘러나와. 다들 빚 갚거나 다시 주식 사는 데만 쓰지. 소고기 사 먹고 옷 사는데 안 쓴다는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뉴스에서 최고치라고 떠들 때 딱 세 가지만 확인해봐. 반도체 비중, 지수가 오를 때 반도체 말고 다른 애들도 같이 오르는지 봐. 만약 반도체만 오르면 그건 가짜 호황이야. 환율, 주가는 오르는데 환율이 요동친다? 이건 외국인들이 언제든 돈 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야. 내 주변 식당 점심 풍경, 이게 제일 정확해. 뉴스 100번 보는 것보다 네 집 앞 식당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게 진짜 경제 지표야.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정작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5년 만에 최악을 찍었어.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이토록 세게 잡고 있는 걸까? 그 주범은 바로 너랑 나? 우리 모두의 집과 관련이 있어. 자, 친구야. 아까 코스피 5300 찍었다고 잔치 분위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잔치집 뒤편 식당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어. 정부에서 발표한 지표 중에 전산업 생산지수라는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농사 짓고 공장 돌리고 서비스하고 암튼 돈 되는 모든 활동을 다 합친 거야. 근데 이게 작년에 딱 0.5% 올랐대.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지? 이거 5년 만에 최악인 거야. 0.5%면 사실상 성장이 멈춘 거야. 우리 몸으로 치면 맥박이 겨우겨우 뛰고 있는 상태인 거지. 자, 쉽게 생각해보자. 네가 카페를 해. 작년에 커피를 1000잔 팔았는데 올해 1005잔 판 거야. 야, 그래도 5잔 더 팔았으니 성장했네?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 사이에 월세 오르고 원두값 오르고 인건비 올랐잖아. 그럼 이건 사실상 망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카페가 지금 딱 이 꼴인 거지. 반도체라는 초특급 신메뉴가 대박이 나서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것뿐이야. 너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야, 그래도 반도체가 돈 싹 쓸어오면 결국 나라에 돈이 도니까 다 좋아지겠지.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이야. 반도체 만능주의의 함정이지. 우리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반도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자동차, 조선, 화학,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왜 0.5%라는 처참한 숫자가 나왔는지 알아? 바로 이 건설업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이야. 반도체가 아무리 하드캐리해서 끌어올려도 건설이라는 거대한 다치바닥에 확 박혀서 질질 끌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내 아는 형님 중에 건설 현장 하청업체 운영하는 분이 있거든? 이 형님이 요즘 죽을 맛이래. 뉴스 보면 나오잖아.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분양은 안 돼. 공사비 못 받아서 현장이 멈춰버려. 야, 철근값, 시멘트 값은 2배가 됐는데 시행사는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지? 인부들 일당은 줘야 타내는데 내 집 담보대출까지 다 끌어다 썼어. 이제는 한계다. 이 형님만 그런 게 아냐. 건설업이 무너지면 그 밑에 줄줄이 엮인 가구, 가전, 인테리어, 심지어 현장 근처 한바집 사장님들까지 다 굶어 죽는 거야. 반도체 공장은 경기도 평택이나 이천에 있잖아? 근데 건설 현장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건설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친구야, 네가 투자자라면, 아니 투자를 안 하더라도 네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앞으로 이 3가지를 꼭 확인해. 재고 순환 지표, 물건이 만들어지는 족족 팔리는지 아니면 창고에 쌓이는지 봐. 지금 반도체 빼고는 다 쌓이고 있어. 건설 수주액, 앞으로 지을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지표야. 이게 꺾이면 1, 2년 뒤 경기는 보나마나 꽝이야. 평택, 이천 외 지역의 공실률. 반도체 동네 말고 네가 사는 동네 상가들을 봐. 거기가 비어있으면 뉴스에서 코스피 6000 간다고 해도 믿지 마. 야, 그럼 정부가 돈 좀 풀어서 건물 더 짓게 하면 안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지금은 그러기도 힘들어. 금리가 높잖아. 돈 빌려서 건물 지었다가 안 팔리면? 그건 그냥 국가 부도로 가는 고속도로거든? 지금은 억지로 살리려다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끙끙 앓고만 있는 거야. 자,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정부가 경기 좀 살려보겠다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걸 뿌렸거든? 4년 만에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대. 근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그거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다음 파트에서 소상공인들의 진짜 비명소리를 들려줄게. 대본 마스터? 오케이, 친구야. 바로 이어서 가보자고. 이번 파트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갑 사정에 대한 이야기야. 뉴스에서 소비가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왜 우리 주변 사장님들은 죽겠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줄게. 나라에서 돈을 뿌렸다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야, 너 뉴스 봤지?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거 뿌려가지고 연간 소비 지표가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대. 숫자로만 보면 오, 이제 사람들이 돈 좀 쓰나 보다 싶잖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줄게. 지금 우리 내수 경제는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환자야. 근데 정부가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아드레날린 주사를 한 방 빻아온 거지. 주사 맞은 직후에는 반짝 힘이 나서 걷기도 하고 웃기도 해. 그게 지표상으로 나타난 플러스야. 문제는 뭐냐? 주사 기운이 떨어지면 환자는 이전보다 더 깊은 피로감에 빠지거든. 지금이 딱 그 주사 기운 떨어지는 시점이야. 뉴스에서도 나오잖아. 효과는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소비가 늘었으니 자영업자도 살만하겠지?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는 게 있어. 소비 지표가 올랐으면 식당이나 카페도 장사가 잘 돼야 하는 거 아냐? 근데 친구야, 소비의 질을 봐야 해. 지금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 필수제 아니면 초고가야. 마트 가서 계란 사고 대파 사는 돈은 물가가 올라서 지출액 자체가 커졌지. 이건 소비가 활발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거야. 반면에 백화점 명품가는 줄을 서지?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 중간에 낀 우리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거야. 뉴스에 나온 상인분 인터뷰 봤어? 계엄 사태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 크게 나아진 건 없어요.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잖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 친구 중에 홍대 쪽에서 작은 이자카야 하는 녀석이 있거든. 이 녀석 말이 진짜 리얼해. 야, 작년에는 그래도 쿠폰 나오면 그거 쓰려고 사람들이 3명 올 거 4명 오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아예 발길이 끊겼어. 배달 앱 수수료 떼고 임대료 내고 식재료 값 오르고 나면 내 손에 쥐는 건 알바생 월급보다 적어. 가게는 내놓으려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 걱정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이야. 지표는 플러스인데 현장은 마이너스 100도 한겨울인 거지. 가게가 비어있다는 건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 사장님의 가계 부채가 쌓이고 있고 그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정책의 유효기간을 봐. 쿠폰이나 지원금이 나올 때는 반짝 호재일 뿐이야. 그걸 보고 이제 경기 살아나나 보다 하고 덜컥 대출받아 창업하거나 확장하면 절대 안 돼. 소비의 양극화를 이용해 네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어중간한 중간 가격대는 피해야 해. 아주 가성비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으로 가야 살아남아.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지금은 생존 모드야. 뉴스에서 증시 최고치라고 떠든다고 해서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해. 아니, 효과가 있으면 돈을 더 많이 자주 뿌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친구야, 나라 곳간도 무한정이 아냐. 작년에 세수 펑크 단 거 뉴스에서 봤지? 세금은 안 거치는데 돈만 계속 뿌리면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오르고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독약을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먹을 순 없는 노릇이거든.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짚고 가자. 주식시장은 최고치인데 실물 경제는 바닥이다. 이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 시한폭탄 모이 하나씩 쌓이게 돼.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화려한 말잔치 뒤에 사실은 우리 증시가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진짜 위험한 구조를 알려줄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근데 내 삶은 왜 디스카운트 되고 있어? 야, 요즘 뉴스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말이 무슨 마법 주문처럼 나오잖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다는 취지거든? 근데 친구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있어. 주가가 오르는 게 경제 전체의 성과냐는 거지.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해 줄게. 네가 아주 맛있는 떡볶이 집을 해. 맛은 전국 최고인데 가게 외관이 너무 허름하고 사장이 불친절해서 손님들이 제값을 안 쳐주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그래서 정부가 야, 너 가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주주들한테 친절하게 해 라고 시킨 게 지금의 밸류업 정책이지. 결과는 인테리어 바꾸니까 주가는 올라갔어. 근데 말이야, 정작 그 떡볶이를 만드는 재료가 썩고 있고 일하는 알바생들은 월급이 밀리고 있다면 인테리어만 번지르르한 그 가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착각
혹은 우리에게 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릴 거라는 시나리오지. 근데 현실은 어때? 뉴스 마지막 부분에 나온 지적 봤어? 주식시장에 몰린 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로 돌게 해야 한다는 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뜻이야. 기업들은 지금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까? 새로운 공장 짓고 사람 뽑기보다는 주주들한테 배당 더 주고 자기네 주식 다시 사서 없애버리는 자사주 소각대에 더 열중해. 그래야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돈이 우리 동네 치킨집으로 흘러들어올 길은 꽉 막혀버린 거야. 자,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묘사해 볼게. 지금 서울 여의도나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는 코스피 5,300 돌파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 주식 비중이 높은 고자산가들은 자산이 몇 척, 몇십억씩 불어나지. 근데 같은 시간 지방의 한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가봐. 거기 사장님들은 원자재 값은 올랐는데 대기업은 단가 깎으라고 난리고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하며 폐업을 고민해. 주가 오르면 뭐 합니까? 우리 같은 하청업체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해도 체감이 안 돼요. 오히려 사람 구하기는 더 힘들고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아서 숨을 못 쉬겠다니까요. 이게 바로 K자산 양극화의 현장이야. 증시는 하이엔드인데 기초 체력인 내수는 빈혈 상태인 거지. 친구야, 네가 만약 주식을 한다면 지금 이 밸류업 흐름을 타는 건 나쁘지 않아. 하지만 명심해. 이건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펀더멘털 장세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벤트성 장세일 확률이 높아. 숫자에 속지 마. 코스피 지수보다 중요한 건 내 지갑에 가처분 소득이야. 지수가 오른다고 소비를 늘리는 건 금물이야. 반도체 외의 업종을 봐.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들이 같이 살아나는지 확인해. 만약 반도체만 가고 나머지가 빌빌댄다면 그 상승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거품일 수 있어. 현금 흐름을 확보해.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주식 계좌의 수익률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더 중요해. 그럼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낫다는 거야? 아니, 그럼 주가라도 올라야지. 주가까지 안 오르면 더 최악 아니야? 라고 물을 수 있지. 맞아, 주가 오르는 건 좋은 거야. 국격도 올라가고 투자자들도 돈을 버니까. 하지만 문제는 엔진은 슈퍼카급인데 바퀴는 자전거 바퀴라면 그 차가 시속 300km로 달릴 때 어떻게 되겠어? 결국 전복되고 말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 만약 지금 우리 경제를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는 이 반도체라는 엔진에 갑자기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뉴스에서도 우려했지. 반도체 비중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더 쉽게 휘둘릴 수 있다고.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벌어질 퍼펙트 스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우린 지금 바구니 자체가 반도체야. 야, 친구야. 너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 들어봤어?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대박이 났거든? 나라에 돈이 막 쏟아지니까 다들 그것만 믿고 흥청망청했지. 근데 그러다 보니 다른 제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다 망해버린 거야. 나중에 가스 가격 떨어지니까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했지.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 날까봐 전문가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반도체는 너무 잘 나가는데 나머지는 다 시들시들하니까. 쉽게 말해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 우리 경제라는 배에 엔진이 4억 개는 있어야 풍랑이 와도 버티잖아? 근데 지금은 다른 엔진들은 다 고장나서 멈춰 있고 반도체라는 거대 엔진 하나만 풀가동해서 배를 끌고 가는 중이야. 이 엔진이 돌아갈 때는 배가 엄청나게 빨리 가지. 그게 지금 코스피 5도 300이야. 근데 아주 만약에 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기름 수요이 떨어지면 이 큰 배는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속도 때문에 제어가 안 돼서 침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오해와 진실. AI 시대니까 반도체는 영원히 우상향하냐? 너도 아마 유튜브에서 AI 열풍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꺾이지 않는 대세다 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야. 물론 큰 흐름은 맞지. 하지만 친구야, 경제에는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아무리 성능 좋은 HBM이라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아, 이제 서버 증설 좀 쉬었다 가자 하는 순간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폭락해. 반도체는 가격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상품이거든. 어제까지 100원 하던 게 내일 50원 되는 게 이 바닥이야. 그때가 오면 지금 반도체 덕분에 가려져 있던 우리 경제의 모든 고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거야. 상상해봐. 어느 날 갑자기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반토막 났다는 뉴스가 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증시 대폭락. 지수 비중이 워낙 크니까 코스피 5천선? 순식간에 3천, 2천으로 밀려날 수 있어. 세수펑크. 나라 곳간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채우는데 이게 사라지면 정부는 서민들 지원할 돈이 없어. 복지 예산부터 깎이겠지. 고용 한파. 안 그래도 안 좋은 내수가 반도체 충격까지 받으면 그나마 유지되던 대기업 채용문도 꽉 닫혀버려. 뉴스에서 본 그 전문가 말이 딱 이거야. 충격은 호황 때와 달리 내수와 고용에 더 빨리 퍼질 우려가 크다. 좋을 때는 우리한테 돈이 안 오더니 나쁠 때는 우리부터 죽는다는 소리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자, 겁주려는 게 아냐. 대비를 하자는 거지. 포트폴리오 점검. 내 주식 계좌에 반도체만 가득하다면 지금 수익권일 때 조금씩 덜어내서 다른 섹터나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해. 뉴스 읽기 습관. 이제는 반도체 뉴스만 보지 말고 건설 수주,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실물 경제 지표를 같이 봐. 이게 회복 안 되면 반도체 호황은 사상 누각이야. 부채 다이어트, 경기가 꺾일 때 가장 무서운 건 대출이야.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내 소득이 끊기면 끝이거든. 지금처럼 숫자상 호황일 때 빚을 줄여놔야 해. 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야? 아니지. 그래서 뉴스에서도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야. 반도체로 번 돈을 가지고 로봇, 바이오, 에너지 같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미친 듯이 투자해서 엔진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바닥 경기를 살려야지.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이야. 코스피 5,300이라는 화려한 숫자와 가게가 절반은 비어있다는 시장 사장님의 눈물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마지막 파트에서 딱 정리해 줄게. 끝까지 들어봐. 야, 친구야.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한 걸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반도체의 독주. 지금 증시 호황은 대한민국 전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전교 1등 한 명이 평균을 다 올리고 있는 착시다. 실물 경제의 비명. 산업 생산 0.5% 성장. 건설업 붕괴. 자영업 폐업 위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은 지금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다. 낙수 효과의 실종. 주가가 오른다고 그 돈이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던 시대는 끝났다. 기업의 성장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생겼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뉴스 보면서 와, 주가 올랐네? 하고 구경만 할 순 없잖아. 딱 세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뉴스와 현실을 분리해. 뉴스에서 사상 최고치라고 떠들 때 내 주변의 상권과 일자리를 먼저 봐. 지수가 5,300이어도 내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면 그건 소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 할 때야. 둘째, 반도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야 해. 만약 네가 투자자라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주는 리스크를 반드시 분산시켜야 해.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대한민국 증시를 방어해줄 방패가 지금은 없거든. 셋째, 기초 체력은 나부터 키우는 거야. 정부가 경제 기초 체력을 키워주길 기다리기엔 너무 늦어.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거나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해.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할 때는 중간에 있으면 휩쓸려 내려가기 십상이거든.